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확진 판정 후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한 학원 강사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시에 따르면 이 학원 강사 A씨와 관련된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서 총 22명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17명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A씨가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기사분의 4살 손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기사가 몰던 택시에 탑승했던 중국 국적의 부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분이 이제 이 학원 강사 A씨를 태운 게 지난 4일인데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17일까지 거의 한 2주 가까이 택시 영업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부부가 16일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4일에서 17일 사이에 이 택시에 탄 승객들을 추적을 해서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아무래도 관련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A씨가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이제 다 확진을 받았었는데 이 수강생이 방문한 코인 노래방에서도 확진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학원 강사 A씨로부터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역학조사 초기에 정확한 진술의 중요성이 좀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학원 강사분이 확진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학원 강사라고 또 동선을 정확하게 역학조사관에게 얘기했다면은 뭐 학생들을 바로 자가격리할 수도 있고 택시기사가 격리될 그렇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뭐 손자라든가 중국인 그렇죠. 뭐 부라든가 확진이 안 됐을 텐데 동선을 예. 거짓말하고 직업을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염돼 버렸어요.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들이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에 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늘었는데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사실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이 정도면은 좀 잘 막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안도의 한숨이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자 확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빅5로 불리는 예. 대형병원이죠. 이런 빅5 대형병원 의료진 중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제 오후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이 간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3명이 오늘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술에 참여했거나 접촉한 의료인 262명, 환자 15명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고 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 등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으며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의료진들은 보통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쓰고 있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많은 사람들 또 만나니까. 그렇죠. 또 병원이라는 특성상 예. 환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내일 고3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재학생 600명인 서울 직업전문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영등포구 당산 1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얘기입니다. 이 학교 재학생인 19세 남학생이 오늘 오전 확진이 됐는데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지난 7일 날 도봉구 창 1동에 있는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코인 노래방이 이태원 클럽 관련 4차 감염이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학생이 재학생이 600명에 달하는 직업학교에 등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직업전문학교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3 학생들은 내일부터 등원 계약인데 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달 9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지난달 20일부터는 출석 등교로 전환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지금부터 바로 나흘 전인 15일까지 한 25일 가까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건데요. 뭐 이제 16일에 미열이 났고 17일에 집에 있다가 18일에는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교는 전면 폐쇄가 됐고 재학생 600명 포함해서 교직원 25명 등이 인근 영등포구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학을 하루 앞두고 학교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역당국이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국은 이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19의 교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교생 검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고요.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발열 검사를 다 하고 만약에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클럽발 확산세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이겼습니다만 이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19와 함께 가야 되나? 이제 뭐 과거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건가? 뉴 이런 노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그냥 당연시 되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를 한 달 미뤘지 않습니까? 미뤘다가 그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취소를 해버렸네요. 맞습니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방역본부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23일 날 예정돼 있던 서울 도심의 연등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매년 2만여 명이 원래 참여하는 행사인데 전격 취소를 결정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전국 사찰에서 예정된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법요식은 방역 지침 준수하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찰에 다녀오실 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침을 준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포함해서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지난달 말 이태원서 모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 언론 디스패치의 보도로 좀 알려졌는데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 재현, 세븐틴 민규까지 이제 저는 아제라 사실 잘 모르는 이름들이긴 한데 이 4명의 보이그룹 멤버들이 지난달 25일에 이태원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제 보도가 나오자 4사람의 소속사가 일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이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그 클럽에 방문한 건 아니고 코로나 검사에서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다 보니 이태원에 밥 먹은 것 자체가 좀 이슈가 돼서 뭐 일각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저도 이게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클럽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식당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라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아예 다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국민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욕하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인들은 조금 더 엄격한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논란과 공방이 연일 계속되어 있는데 오늘도 뭐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지속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오전에 사실은 뭐 통합당발로 국정조사 얘기가 한창 나오다가 이걸 하냐 마냐 뭐 이렇게 좀 혼선을 빚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이거 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미향 당선인을 좀 엄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연일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뭐 야당이 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더는 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제 당내 유력 대권주자죠.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을 기점으로 좀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만약에 이 이슈가 전국의 블랙홀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혁 입법의 추진 동력이나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측면이 작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윤 당선인 측의 해명을 포함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르면 내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문제 지켜봐야겠네요.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 교무는 지난 봄부터 계속 닫혀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고3 학생들이 먼저 등교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올해 입시와 취업에 대한 촉박한 일정 때문에 더 미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는 다른 학년은 격주 등교 등 탄력 운영으로 감염에 대한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전화로 연결해서 등교 계약 대책과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교육감들도 상당히 안타까웠을 텐데 일단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이 참 불안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우리도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그 온라인 수업으로 꽤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예.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학교 얘기를 하면서 등교를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원이나 혹은 개인 가외 교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학교만 계속 못 가고 막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동안 이렇게 감염을 그래도 방역을 효과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으로 확진자는 교직원과 함께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온 건 그래도 효과적으로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개교를 해야 된다. 5차례 연기하면서 이제 마침내 내일 등교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예. 학교는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잘했고요. 예.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을 위해서 교실도 다 배치를 바꾸고 또 식당도 다 이 칸막이를 쳐가지고 앞뒤 학생이 결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예. 또 뭐 열화상 카메라 등등 뭐 손닦기 이 소독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과연 마스크 쓰고 이제 6, 7, 8 상당히 더운 절기 동안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예. 에어컨도 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학교 당국은 방역 대책을 확실히 지금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경기도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각 상황이 다 다르고요. 예. 또 학교에 따라서 또 학생 수나 이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가령 다른 시도와 달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6명 학급당 인원 36명이 넘거나 중학교도 30명이 넘는 학교가 약 한 260여 개 교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쉽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과대학교, 과밀학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별도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예. 학교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학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요일제로 한다든가 오전 오후로 한다든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다시 말하면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 의견은 학교 급식이 제일 걱정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급식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급식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시간적으로 과거에 하던 것보다 한 2회나 3회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칸막이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이건 아주 철저하게 배식과 식사 시간에 적절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는 잘 취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학교에서 확진 사례가 나타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학교마다 보니까 예. 열이 37도 오버가 넘어간다든가 또는 뭐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곧장 이 대기소로 옮깁니다. 예. 그리고 학교로서는 119에 연락을 해서 119 차가 오게 되면 거기에 인계를 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진료소에서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다음 조치는 그다음대로 질병관리소나 감염병 관리하는 그쪽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19하고 협력이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119가 학생을 수송하는 것으로 돼서 아주 다행입니다. 예. 그 다른 교육청에서는 수능 연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능 일정 변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수능이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그때 상황에 가서 수능이 연기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올해 최악의 경우에 선택할 대상이지만 예. 현재 상황으로는 수능 과정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해 나간다. 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9월 학기제가 플랜 B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9월 학기제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예. 현재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돼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요. 예.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11월이나 12월에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9월 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플랜 B로 가져가야 된다. 예. 이것은 뭐냐면 1학기 학습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으니까 예. 1학기를 길게 해서 2학기까지 가서 12월까지 가고 예. 정상적으로 내년 2학기 일을 내년 1학기 때 하면 그 안에 이제 법령을 바꿔서 내년 9월 학기부터 정식으로 9월 학기제에 채택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것을 플랜 B로 비상조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강의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합니까? 벗고 합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 이것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예. 학생들 경우도 스스로 이거 저질 쓰고 못 쓰고 공부할 수 쓰고는 공부할 수 없다 이런 학생들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선생님들 하루 종일 이 마스크 쓰고 하니까 마스크 하나로는 또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예. 이런 데 대한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무더위 속에 학습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예. 과거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에 따라서 오전, 오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요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이 아마 학교 규모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마다 이것을 다르게 아마 논의해서 선택을 해갈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학교 그 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네. 아마 학교장들은 또 부모님들하고의 또 소통을 해서 결정하시겠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정말 그야말로 학생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학부모들도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취하고 계시는 경기도 학생 또 학부모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뭐 당부 말씀도 좋고요. 한마디 하시면. 네네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또 아주 불안하게 이 학교 교육을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저희로서는 학교를 열게 되면 우선 방역이라든가 학생을 보호하는 학생 생명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관점 아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3들 경우는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 3개월 동안 못한 부분에 수행평가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 전국 연합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시험이 줄곧 계속될 텐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게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예. 방금 모의고사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3 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하기 때문에 등교를 해서 모의고사 치고 하면 되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 혹은 뭐 중학생 이런 학생들 중간고사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시험은 어떻게 일정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한번 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학년에는 중간고사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평가 방법을 바꿔서 예. 오히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의 그 자유학년제 학생들의 경우 체험학습들이 중요하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가 꼭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